좋은 배였는데 유산이 됐다, 임신이 안 됐다, 착상이 안 됐다, 이런 거를 사실 임상에서 많이 듣죠. 그렇죠. 상급의 배아를 이식을 하고 나서는 결과가 근데 혹시나 안 좋았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배아를 넣었는데 왜 결과가 안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죠. PCT 검사는 착상률과 임신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가죠. 선생님. 많이 올라가죠. 유산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고 임신율도 높아진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산율에서 염색체 이상에 대한 건 딱 덜어내는 거니까 그만큼 확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 산부인과 관련 진료 정보를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배아였는데 왜 임신이 안 됐을까? 또는 왜 흘러내렸을까? 유산이 됐을까?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배아였는데 유산이 됐다, 임신이 안 됐다, 착상이 안 됐다, 이런 거를 사실 임상에서 많이 듣죠. 그렇죠. 상급의 배아를 이식을 하고 나서는 결과가 근데 혹시나 안 좋았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배아를 넣었는데 왜 결과가 안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보기 좋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좀 없었긴 했었어요. 그다음에 임신 수치까지 나오고 유산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가 더 많았을까요? 일단 임신 수치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착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아기집까지 보이거나 이렇게 하다가 유산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아기집 확인 전에 수치가 올랐다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말씀드립니다. 예비 산모분들은 본인의 몸이 문제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몸이 문제인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기가 유산이 된 건지 이거를 굉장히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원인은 있을 수 있죠.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럴 때는 염색체 이상의 빈도가 더 늘어나니까 엄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자궁 상태가 좋거나 면역 상태나 혈전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큰 뭔가 이상이 없을 때에는 배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엄마의 문제로 이제 연결을 짓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좋은 배아의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주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요새 현대의학으로 착상전 유전자 검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배아를 선별해서 넣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좋은 배아를 선별했는데 좀 시간이 좀 더 남들보다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지 몸의 어떤 문제로 연결 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임신이 안 되는데 착상전 검사 안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거를 알기 위한 거를 좀 놓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원장님 여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이를 가져왔는데 배아 등급이 좋다 이러면 사실 뭐 임신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실제로는 배아가 좋다 그러면 그 배아나 염색체 위험이 없을 확률이 더 좋긴 해요. 괜찮은 가능성이 좀 더 좋긴 하죠, 당연히. 그런데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배아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유산 확률이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게 등급만으로 평가할 수는 어렵다. 등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고 배아 등급이 좋다 그러면 착상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리죠. 모양이 좋다라고 해서 염색체의 상태를 알 수는 없다라고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보통 이제 좋은 배아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배아는 되게 모양도 이쁘고 수정도 잘 되는 걸 얘기하고 발달도 맞는 걸 얘기하는데 그럴 때 안 됐을 경우에 착상전 유전 검사를 다 하나요? 그냥 언제쯤 해야 되나요? 듣기만 했을 땐 되게 좋은 검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염색체 검사를 해서 좋은 것만 선별해서 넣는다? 되게 그럴싸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적응증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이 좋은 배아를 한 번 넣었는데 임신이 안 됐다 해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교과서적으로는 보통은 한 3번 정도의 좋은 배아를 넣었는데 착상이 안 됐을 때 그럴 때에는 염색체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죠. 염색체 이상을 보는 게 우리가 맨날 겉에만 봤잖아요. 이거를 보는 검사가 나오긴 했죠. 착상전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는 어떤 거를 보나요, 선생님? 염색체의 수적인 이상을 봐요. 그래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 막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완전 무결한 배아를 넣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가 그런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수치가 뜨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적인 이상이 없는 배아로 선별해서 이제 이식한다라는 개념이죠.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PGTA를 하면 애가 유전자적으로 완전하니까 이 착상이 100%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일단은 배아 이상으로 인한 유산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감별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유산의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염색체 이상이 아니더라도 자궁의 내막 안정성의 문제라던가 산모의 면역 관련, 혈청 관련 성향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평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됐을 때도 안 되면 착상 윈도우를 조절하기도 해요. 이식 날짜를 조절하기도 하고 이식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또 면역 주사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이걸로 착상이 안 되기도 하고
됐고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또 착상이 됐다고 해도 여기서 또 유산이 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PGT 검사는 착상률과 임신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가죠, 선생님. 많이 올라가죠. 유산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고 임신율도 높아진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산율에서 염색체 이상에 대한 걸 딱 덜어내는 거니까 그만큼 확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 이 대상 환자가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 대상 환자가 되게 엄격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의외로 35세 이상인 경우도 PGT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많이 한다. 왜 35세죠? 교과서적으로 어쨌든 통계적으로도 35세 이상부터는 염색체 이상의 빈도가 증가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세 이상에서는 고령 임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의 빈도를 가려낼 필요가 더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때는 PGT 검사를 권장하는 추세죠. 저희 병원에서 졸업하셨는데 분만병원에서 니프티를 하시고 또 양수 검사했는데 가끔 다운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둘째나 셋째 가질 때는 PGT를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확률을 뚫고 어떻게 보면 염색체 이상 태아를 가졌던 경험이 있으신 경우니까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도가 높다 간주하고 검사 권장하는 편입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희소정자증, 정자가 너무 약한 거나 기형정자가 많거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PGT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정자가 배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가요? 반반이죠. 사실은 남자만 무조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자도 시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상태의 정자를 수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배아처럼 똑같이 정자도 그 모양만으로 어떤 유전 물질의 이상을 100% 가려내기는 좀 힘든 거기 때문에 희소정자증 그리고 정자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 임신을 하신 경우라면 좀 검사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유산의 염색체 이상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긴 하죠. 자궁 문제는 보통 어떤 걸로 얘기하죠? 내막이 얇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배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호르몬 검사를 하면서 적절히 그 시기에 필요한 호르몬을 좀 주사로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PRP라고 해서 혈소판, 농축, 혈장 같은 부분들을 좀 자궁 안에 넣어서 내막을 좀 더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제일 가운데 있는 센터죠. 면역이나 혈전은 어떤 치료가 있나요? 많이들 검사를 하시고 또 주사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살의 대포라고 해서 NK셀의 활성도가 높다던가 혈전 성향이 있는 분들은 좀 아스피린을 먹는다던가 콩주사 아니면 이뮤노글로불린 주사 이런 것들을 맞아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과학이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배아 이 시기에도 착상이 안 되면 당연히 해야겠죠. 아무래도 여러 번 했는데 안 되고 면역, 혈전 성향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했는데도 계속 약간 안 된다라고 하면 배아 쪽의 어떤 염색체적 이상을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임신해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저라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거는 사실 산모분들이 원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 실패 후 원인을 좀 더 좁혀볼 때, 즉 이제 유전자 때문이냐 아니면 착상의 문제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때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시술을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검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고령 임신의 경우 모두 다 해야겠다 또 이렇게 맘먹을 수도 있는데 이 검사에 단점은 없나요? 가끔 댓글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네, 이미 PGT를 몇 차례 겪으신 분들은 이미 이 딜레마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PGT를 결국에는 해서 염색체 이상이 있는 배아를 선별을 했는데 만약에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그 배아를 폐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PGT를 이미 하신 분들은 좋은 배아가 많이 안 나오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아를 만약에 폐기하게 돼버리면 이식할 배아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주사도 잘 맞으셔서 배아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 주기를 이식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고 뭐 한 달 정도면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3-4달씩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시험관을 1년 정도 했는데 이식은 한 2번 정도 했다.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PGT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고령 임신에서는 충분히 배아를 확보할 수 있는 배아 수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조심해서 시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상이 잘 안 될 때 PGT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5일 배아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3일 배아에서 이식을 하다 보면 누적 임신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할 수 있다. 그 PGT가 만능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그 오늘 얘기 간단하게 드리면요. 뭐 좋은 배아가 당연히 염색체까지 좋을 거다. 이렇게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다음 유산은 뭐 환자분이 잘못해서 생기는 건 아니죠.
말이죠. 초기 유산의 경우는 염색체 이상인 경우가 많고 결국 그것 때문에 PGT 검사의 중요성이 좀 대두된 것 같아요. PGT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뭔가 염색체의 수적인 이상을 가려낼 수는 있지만 모양이라든지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감별을 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PGT 검사를 하고 통과된 배아를 넣었다고 해서 완전 무결한 아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형아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히스토리에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필요도 있어요.